안녕하세요. 4주차 1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자시 수업은 색 지각 알아보기입니다. 색 지각은요, 색 지각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색 지각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색이 어떻게 보이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빛과 색에 대해서 좀, 알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빛과 색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또 이게 미술의 이해입니다. 이 미술에 의해서 또 제일 중요한 게 이 색을 빼놓을 수가 없죠. 색이 없으면 미술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술의 이해지만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들은 이 색이 어떻게 보이는가입니다. 그래서 이 빛과 색, 그 다음에 색의 삼석성. 우리가 미술을 알려면 색의 삼석성을 이해하셔야지 또 이 색상에서 나타나는 거, 명도에서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채도에서 나타나는 그거에 따라서 색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의 삼석성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의 정의입니다. 지금 색하고 색채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색은 뭐고 색채는 뭐냐? 이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 색은 즉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색을 빛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얼굴, 친구들의 얼굴들을 보면 뭐 안색이 안 좋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제 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면 얼굴이 빨개지는 것처럼 안색이 왜 그래? 막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색을 감정의 의미를 갖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나들이를 가거나 어디를 가면 풍경이 너무 예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 경치의 뜻에서도 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여성이라든가 뭐 그렇게 할 때도 또 이렇게 성에 대해서 할 때도 우리가 이 색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색은 우리가 즉 과학적으로 보면 이거는 가시광선, 이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적인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색은 즉 빛. 그래서 물리학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색채는 뭐냐? 색채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빛깔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이야기는 색을 형상화하거나 배색해 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색이 인간에게 주는 느낌을 서술하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나나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바나나를 색을 칠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색을 칠할까요? 네, 대부분 노란색 계통으로 칠을 할 겁니다. 음, 왜 노란색을 칠할까요? 우리는 바나나는 노란색이 되어야지 맛있다고 벌써 머릿속에 이 바나나를 봄으로써 이 머릿속에 경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는 이런 고정관념이 생긴 거죠. 바나나는 노래야지 맛있지. 바나나가 검은색으로 있다. 그러면 뭐 맛이 없어 보인다. 뭐 썩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색이 이렇게 배색해 놓은 그 형상 그것들을 우리는 색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채는 어떻게 보면 빛깔, 색을 형상화하거나 배색해 놓은 것 그것을 우리는 색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미국에서는 이제 컬러라고 하고요. 영국에서는 컬러라고 하고 또 독일에서는 이 컬러를 색을 파르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조금씩은 이 색에 대한 이것들이 좀 다르게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색과 색채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색은 뭐라 그랬어요? 즉 빛에 대한 색이라고 그랬죠. 빛에 대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지각으로서 물리적인 대상인 이런 빛과 그 빛의 지각 현상을 우리는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색을 물리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색은 빛, 물리적인 현상.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색채는 뭐라 그랬어요? 그런 물리적인 현상이다. 이 빛이 감각기관인 이 눈을 통해서 지각되거나 지각현상과 같은 이런 경험 효과를 우리는 색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색채는 심리적인 현상이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나나를 색을 칠하세요. 그러면 노란색으로 칠하고 사과를 칠하세요. 그러면 사과도 빨간색으로 칠합니다. 대부분. 왜? 우리는 벌써 그렇게 눈을 통해서 그렇게 지각 현상으로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사과는 빨개야지 맛있고 바나나는 노래야지 맛있고 딸기도 빨개야지 맛있고 이런 것들이 벌써 우리의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눈을 통해서 벌써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색과 색채에 대한 이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 지각에서 물리적인 현상 그리고 그것은 뭐라 그랬죠? 그쵸, 색이라고 했죠. 그래서 색은 혼색계입니다. 빛을 우리는 혼색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순수 색 감각을 얘기할 때 이렇게 혼색계라는 말을 쓰고요. 또 색채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그렇게 심리적인 지각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보통 우리가 현색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표면 지각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과 색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색은 물리적인 현상, 색채는 심리적인 지각 현상입니다. 지금 이 색과 색채에 대한 다양한 색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색과 색채는 어떤 것들이 많이 사용을 할까요? 보통 우리가 이런 그 조형 연구나 뭐 그거 색에 관계된 여러 관련된 이런 색을 연구할 때는 보통 미학적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그림에 대한 얘기, 화가의 작품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은 다 이 미학적인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서양 미술사, 뭐 미술에 대한 얘기, 뭐 이런 미학적인 것들이 또 이 색에 대한 것들이 있을 거고요. 또 심리학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것은 이 사람의 정신기제의 작용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색채 심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색은 또 주관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한테 빨강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딸기요, 뭐 불자동차요, 뭐 정렬이요, 하트요, 뭐 사과요,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주관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색채는 그 색을 봤을 때 내가 기억이 되는 거 그것들에서 경험에서 나타나는 그것들을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럼 빨강에서 바로 떠오르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심리학적인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화학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화학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물감 있잖아요. 물감이나 염료, 이 옷에 프린팅 할 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인쇄할 때, 뭐 그런 것들이 다 이 화학적인 것이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도 색을 많이 다릅니다. 또 대표적인 게 이 페인트 회사. 페인트 회사에서는 다 이런 안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색을 섞죠. 그래서 페인트가 나오죠. 예, 이런 것들은 다 화학적인 것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생물학적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생물학적인 것들이 뭘까요? 그쵸. 이 눈이에요. 사람의 눈. 이 사람의 눈의 이 망막에 의해서 생리적인 작용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뚱뚱한 사람들은 무슨 색 옷을 많이 입죠? 그쵸. 검정색 옷을 많이 입죠. 왜 그럴까요? 그쵸. 날씬해 보이기 위해서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 짙은 색이나 어두운 색을 입으면 사람이 좀 약간 축소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뚱뚱한 사람들은 이 밝은 색보다는 이렇게 그 짙은 어두운 색들을 입으로써 약간 축소돼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입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 사람의 눈이 이렇게 생리적인 작용을 합니다. 똑같은 크기의 색색으로 색을 다 칠하면 어떤 거는 커 보이고 어떤 건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건 나아 보이고 어떤 거는 후퇴돼 보이죠. 그런 것들도 우리 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물리학적인 거, 빛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빛의 흡수라고 그럴까? 빛의 흡수, 빛의 반사, 빛의 굴절, 빛의 산란, 이런 그 광원, 반사광, 투광광 이런 에너지 분포 양상과 같은 정도를 우리는 물리학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색과 색채는 다양한 색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이 색은 모든 분야에 다 포함이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것도 색의 물리학적인 분류. 그럼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그쵸? 빛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강원색이라는 게 있어요. 강원색은 뭘까요? 빛의 색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빛은 파장으로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나노미터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우리가 색을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빛의 색이라고도 하고 광원색이라고 합니다. 광원으로부터 오는 빛의 파장, 그것을 우리는 광원색이라고 합니다. 예, 다음은 물체색입니다. 물체색은 뭐냐면 이 사과에 물체가 있어요. 근데 이 사과의 물체를 빨간색으로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그쵸. 빛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빨강색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람의 눈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사과를 물체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물체에 반사되어 보이는 빛의 파장, 그것을 우리는 물체색이라고 합니다. 예, 다음은 투과색인데요. 투과색은 뭐냐면 여름에 빛이 너무 강해서 눈이 부실 때가 많죠. 그럴 때 뭘 많이 써요? 그쵸. 선글라스를 많이 쓰죠. 그러면 빛이 이렇게 선글라스를 투과해서 보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투과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체를 투과하여 보이는 빛의 파장. 그래서 이것처럼 이 빛은 음, 색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빛의 광원색이라는 게 있고 또 물체색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투과색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과 물체가 하나 있죠. 근데 이 사과의 물체에 이 빨간색을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쵸. 빛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빛을 누가 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관찰자가 보죠. 그래서 이 빛이 사과를 내리쳐서 우리 사람은 이것들이 빨갛게 보이죠. 그래서 빨간색이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는 색지각의 3요소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컬러리스트에도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 지각의 3요소가 아닌 것은 하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색 지각의 3요소는 이렇게 빛과 물체와 이런 관찰자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색 지각을 하려면 이런 물체, 빛, 관찰자 이게 색 지각의 3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색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색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학생들은 100가지요? 50가지요?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정상인 사람들의 눈은 한 200만 가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200만 가지를 볼 수 있다는 게. 그럼 200만 가지를 어떻게 볼 수 있나 알아볼까요? 네. 이렇게 200가지의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시 스펙트럼으로 한 200가지의 색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500가지의 명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가지의 채도를 또 구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눈은 약 200만 가지를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 사람의 눈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보고 있죠. 예, 이거는 가시광선입니다.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이 파장의 범위를 우리는 가시광선, visible light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파장의 빛,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점이 여기가 780 나노미터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780 나노미터에서 여기는 380 나노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통 부를 때는 장파장, 따뜻한 빛들, 이것을 장파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초록색 계통, 연두 초록 계통들을 우리는 중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차가운 빛, 이것을 우리는 단파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파장은 세 개로 나눕니다. 장파장, 중파장, 단파장. 그리고 이 사람이 식별할 수 있는 파장의 범위는 780 나노미터에서 이 파란색, 한색의 380 나노미터까지 우리가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780 나노미터로 넘어가면 그 다음엔 안 보여요, 색이. 그래서 그 넘어가면 그 위에 무슨 라디오 주파수라고 얘기하고 미크로웨어 뭐 그 주파수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적외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380 나노미터로 내려가면 또 안 보입니다. 보통 뭐 감마레이라는 말도 쓰고요. 엑스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자외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름에 보면 오늘은 자외선 차단 치수가 높으니 뭐 선글라스나 모자를 쓰고 다니세요 하죠. 특히 물놀이를 가면 그렇잖아요. 이 자외선 치수가 있을 때 셀 때는 우리는 빛이 안 보이는데 수영장 갔다 오면 빨갛게 타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 자외선에는 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라이트 가시광선 380 나노미터에서 780 나노미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식별 가능한 광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파장이라는 말을 써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80 나노미터로 내려가면 자외선이라는 말을 쓰고요. 또 이렇게 780 나노미터로 넘어가면 적외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빛을 이렇게 파장으로 나눈 배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장파장은 따뜻한 빛들, 이런 따뜻한 빛들을 우리는 장파장, 그 다음에 이 연두색 계통, 초록 계통을 우리는 중파장, 그 다음에 이것은 한색 계통을 우리는 단파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굴절이 많이 꺾이냐 안 꺾이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것을 장파장, 중파장, 단파장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 프리즘으로 해서 빛을 하면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보이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장파장, 중파장, 단파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에서 빛이 이렇게 하면 일정한 이각으로 가지 않고 꺾여서 나가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한다? 굴절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렇게 색은 이렇게 해서 분해가 된다 얘기입니다. 이거는 빛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도 광원의 특성에 따라 같은 색도 다르게 보인다. 이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과일을 놨는데 이 조명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빛을 놨을 때 제일 잘 보이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보통은 우리가 사진을 찍으러 가거나 자연현상이나 아니면 사진관에서 보면 막 이렇게 빵빵 터뜨리잖아요. 그게 색 온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가 제일 예쁘게 나오느냐, 그것을 알리고자 하는 거죠. 보통은 이런 과일을 놨을 때는 자연 광선 있을 때가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이거는 자연의 광선일 때 이렇게 잘 나오고요. 이거는 백열등이에요. 그리고 이 옆에는 형광등.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일반 등. 음, 이런 거를 놨을 때 이렇게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똑같은 과일인데 지금 자연광선에서 놨을 때가 제일 좋다 그러죠. 그래서 보통은 사진을 찍을 때는 일몰 해가 뜨고 3시간 후, 해 뜨기 직전 3시간, 그래서 10시부터 4시 그 사이가 빛이 제일 노출이 많고요. 제일 예쁘게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서 사진을 찍을 때가. 그리고 이 옆에 거는 백열등이에요. 이 백열등은 이렇게 딸기는 빨갛게 예쁘게 나오는데 이런 잎사귀들은 죽어서 나와요. 그래서 백열등을 위주로 찍을 때는 특히 이제 빨간색 계통들이 많으면 그런 쪽에 찍었을 땐 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정육점 있죠. 그래서 정육점은 대부분 불빛이 어때요? 다 붉은색으로 되어 있죠. 붉은색이 더 예쁘게 먹음직스럽게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색을 쓰는 이유는 이 백열등을 빨간색 계통들을 더 예쁘게 쓰고 싶다. 그러면 백열등을 넣어서 찍으면 훨씬 더 예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광등은요. 야채 같은 경우 어, 이런 것들이 더 신선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빨간색 계통은 죽어서 나와요. 이럴 때는. 그래서 이 코너가 어디에 있어요? 슈퍼마켓에 가면 야채 코너에 가면 다 형광빛으로 해놓죠. 그 이유가 이 채소가 신선해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같은 물건을 넣더라도 어떤 빛을 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효과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반 등은 다 이렇게 다 침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의 특성에 따라 같은 색도 다르게 보인다. 이 얘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태양광선에서 찍었을 때는 이 물체색 그대로 재현이 되고요. 백열등은 이런 난색 계통, 따뜻한 이 빨간색 계통들은 더 선명하게 보이고요. 또 형광등은 이런 한색 계통, 청색빛이 더 선명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건을 놨을 때 내가 어떤 빛을 놨고 찍었을 때가 더 효과적인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내 작품에 빨간색들이 많다. 그래서 나는 대부분 빨간 계통이다. 그럴 때는 이 백열등에 그것들을 놓고서 찍으면 더 예쁘게 나올 수 있겠죠. 예, 다음은 빛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빛을 똑같은 흰색, 회색, 검정, 노랑을 놨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완전히 흡수하는 게 있고 어떤 건 반사가 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일부 들어가고 일부 나오는 것들이 있죠. 보통 우리가 검정색 같은 경우에는 이 과시광선의 손실의 의미도 있지만 빛의 흡수의 결과로 물체가 띄는 색입니다. 이 검정색은요 100%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무슨 색을 많이 입죠? 검정색을 많이 입죠. 그 이유가 실제로 따뜻합니다. 햇빛에 있을 때 이 검정색 옷을 입으면 이 체온이 차이가 날 정도로 이 따뜻하다고 합니다. 100% 흡수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또 무슨 색 옷을 많이 입어요? 흰색을 많이 입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 흰색은 완전히 반사합니다. 흡수를 안 해요. 이 파동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향해 이동할 때 경계면에서 일부 파동이 진행 방향을 바꿔서 원래 매질 안으로 되돌아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시원해요. 그래서 이것을 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컬러들은 일부 들어가고 흡수하고 반사를 하죠. 예, 다음은 투과입니다. 투과는 광선이 이런 물질의 내부를 통과하는 현상으로 흡수나 산란 없이 빛의 파장 범위에 변하지 않고 매질을 통과함을 의미하는 것이 이 투과입니다. 우리 투과색 했죠. 선글라스. 예. 다음은 이 굴절입니다. 아까 프리즘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이 빛이 이렇게 떼면 이게 이렇게 해서 쫙 나가는 게 아니라 꺾여서 나타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굴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이 다른 매질로 들어가면서 진행 방향이 바뀌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굴절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산란입니다. 산란은 뭐냐면 여러분들 강가나 바닷가에 가면 반짝반짝 반짝반짝 여기저기 막 비치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것을 빛의 산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거친 표면에 빛이 입사했을 때 빛은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입사를 하죠. 하지만 여러 방향으로 빛이 분산돼서 퍼져나가는 그것을 우리는 빛의 산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아침, 저녁, 노을이 이렇게 지는 것을 또 볼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간섭은 뭐냐면 빛의 파동이 두 개가 됐다가 하나가 됐다가 하는 그런 결합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CD를 경험을 아직 못했을 거예요. 옛날에는 CD가 있었어요. 그것을 햇빛에다 이렇게 넣으면 두 개로 됐다가 하나로 됐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을 봅니다. 그것을 우리는 빛의 간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절은 산란과 간섭의 두 가지 특성이 합쳐진 빛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파동이 이 장애물의 뒤쪽의 그림자를 만들지 않고요. 그림자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깊숙이 돌아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는 회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빛의 특성에도 흡수, 반사, 굴절, 간섭, 회절, 뭐 산란, 뭐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빛의 삼속성입니다. 이 글라스만이라는 사람이 세계 삼속성을 만들었어요. 언제? 1809년에서 1877년 그 사이에 이 글라스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세계 삼속성에는 색상, 명도, 채도가 있습니다. 그럼 색상은 뭐고 명도는 뭐고 채도는 뭐냐 그 얘기입니다. 색상은 색의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태양 강선이 물체 표면에서 특정 파장의 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색을 구별하는 이름입니다. 명도는 색상과 관계없이 밝고 어두움의 단계죠. 채도는 색의 포함 정도인데 색이 선명하냐 탁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색상 아닙니다.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색상 아니고 이게 18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명도입니다. 밝고 어두움. 그 다음에 채도는 점점 나갈수록 숫자가 높을수록 선명해지고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어둡죠. 그것을 우리는 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상, 명도, 채도입니다. 네, 그래서 색상은 색을 구별하는 이름. 빨강, 주황, 노랑 이런 이름들을 우리는 색상이라고 하고요. 보통 색상을 우리는 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명도는 밝고 어두움. 그래서 이 밝고 어두움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명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채도는 색이 선명하냐 이렇게 탁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색의 순수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의 속성에는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그 빛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색의 삼속성에 대한 얘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